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림 같은 풍경의 미국 농장. 마을, 햇살 가득한 오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 한복판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거대한 핏불이 작고 다부진 체격의 한국 토종개, 진돗개에게 압도당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농장 마을, 선셋 팜스입니다. 이곳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중서부 농촌 지역이에요. 드넓은 옥수수밭과 대두 농장이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아침이면 트랙터 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죠. 인구는 대략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3대, 4대에 걸쳐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백인 가정들이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는 작은 교회 하나와 식료품점, 그리고 농기구 상점 정도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선셋 팜스에 어느 봄날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박씨 가족이었어요. 박성호 씨와 그의 아내 이미영 씨, 그리고 7살짜리 딸 하늘이었죠. 박성호 씨는 한국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중서부의 비옥한 토지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을 임대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 가족에게는 특별한 식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함께 온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3살 된 수컷 진돗개로 전형적인 백구 진돗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순백색의 털과 곧게 선 귀, 그리고 말려 올라간 꼬리가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웠죠. 백호는 박 씨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부터 자라온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어린 하늘이와는 형제처럼 친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디를 가든 백호는 항상 그 곁을 지켰고 밤에는 하늘이 방 앞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가진 백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빨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농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백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박 씨 가족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워낙 단조로운 일상을 살던 작은 마을이었으니까 동양에서 온 새로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따뜻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어색하고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백호에 대한 반응이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독특한 모습을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뭔가 낯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에게 계란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큰 개들이 익숙했거든요. 백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갔어요. 가족을 지키고 영역을 순찰하고 하늘이와 함께 뛰어노는 것. 그것이 백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박 씨 가족과 백호의 선셋 팜스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선셋 팜스에 정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일요일 아침, 가족들은 처음으로 마을의 중앙교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영 씨가 하늘이에게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고 박성호 씨도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백호도 함께 갈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 앞까지 나왔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가족들을 바라보는 백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교회에 도착한 박 씨 가족을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몇 명의 주민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대부분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때 마을의 목장을 운영하는 톰 아저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댁들이 키우는 개가 좀 특이하던데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 봤거든요. 네,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이에요.
백호라고 불러요. 박성호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요?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네요. 생긴 건 늑대 같기도 하고. 좀 작지 않나요? 옆에 있던 농장 주인 빌 아저씨도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주로 레브라도나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거든요. 농장에서는 큰 개들이 필요해요. 작은 개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박성호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용감하고.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는 짐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잡종개 같은 거 아닌가? 우리 미국에는 제대로 된 개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걸 키울 이유가 있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가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백호는 정말 훌륭한 개예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견종이거든요. 이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천연기념물이라. 그래도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힘이 세고 큰 개들이 인정받죠. 농장 주인들은 자신들의 로트와일러나 저먼 셰퍼드, 핏불 등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체격이 크고 위압적인 견종들이었죠. 우리 로키는 80kg이 넘어요. 도둑이 와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죠. 저희 맥스는 경찰견 출신이에요. 진짜 맹견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 자랑에 열중하면서 박씨 가족의 백호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작은 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네 고양이만도 못할 것 같은데. 박씨 가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하는 태도에 마음이 상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백호가 정말 약한 개예요? 박성호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백호는 정말 훌륭한 개야. 사람들이 아직 모를 뿐이야. 하지만 박성호 씨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백호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백호는 가족들의 침통한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순찰을 마쳤어요. 박씨 가족이 선셋팜스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가던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있는 가장 큰 농장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온 거예요. 바로 브래드 윌슨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브래드는 텍사스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어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며 전형적인 미국 남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브래드가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성호 씨가 아침 일찍 트랙터를 타고 밭에 나가려는데 저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박성호 씨는 트랙터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래드의 농장 쪽에서 큰 트럭 한 대가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트럭 뒤쪽에서는 뭔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브래드가 트럭에서 거대한 개 한 마리를 끌어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지금까지 본 개 중에서 가장 큰 개였어요. 짧고 윤기나는 갈색 털, 엄청나게 발달한 근육,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핏불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핏불이 아니라 체중이 6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핏불이었습니다. 브래드는 그 거대한 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바로 맥스다. 진짜 아메리칸 독이지. 맥스라고 불린 그 핏불은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눈빛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에는 굵직한 쇠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나왔어요. 모두들 맥스의 압도적인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성호 씨는 단순히 새로운 이웃의 개가 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을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박성호 씨는 우연히 브래드와 마주쳤어요. 브래드는 맥스를 데리고 마을을 구경하는 중이었습니다. 브래드가 박성호 씨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당신이 그 아시아 사람이군요. 들었어요. 이상한 개를 키운다면서요? 박성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을 키우고 있어요. 진돗개? 처음 들어보는 견종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때 마침 백호가 집에서 뛰어나와 박성호 씨 곁으로 왔어요. 맥스와 백호가 처음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래드는 백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개예요? 정말 작네요. 우리 맥스 발가락만도 못하겠는걸? 주변에 있던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브래드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성호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맥스는 백호를 보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백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맥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브래드가 그런 백호의 모습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기는 있네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크기가 전부예요. 작은 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박성호 씨는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영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박성호 씨도 답답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백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새로운 위협을 감지한 듯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셋팜스에 새로운 폭풍의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맥스가 선셋팜스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맥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식료품점에서도 맥스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동안 브래드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맥스를 자랑했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하나같이 맥스의 위용에 감탄했고 브래드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와, 정말 크네요.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요? 농장 주인 톰이 묻자 브래드가 득의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65킬로그램이야. 순수 핏불 혈통이고 투견 출신이지. 이런 개가 있어야 농장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 사람들은 맥스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본 어떤 개보다도 크고 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박씨 가족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백호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무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수요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 원래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민수 씨도 마을 일원으로서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마을 도로 보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맥스와 백호에 쏠려 있었어요. 브래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맥스 덕분에 마을이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어제 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맥스가 한번 짖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농장 주인 톰이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경비견이 생긴 거죠. 그동안 우리가 키우던 개들은 다 애완동물 수준이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짐 할아버지가 박성호 씨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이상한 외국개를 키우고 있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개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 아저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큰 개, 강한 개가 필요하다고요. 아시아 잡종개로는 한계가 있죠. 브래드가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작은 개로 뭘 하겠어요? 고양이나 쫓아다니는 게 고작이겠죠. 회의장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일상생활에서도 무시와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성호 씨가 하늘이와 함께 백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지나자 몇 명의 농장 주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백호를 본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그 이상한 게 또 나왔네.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해. 저런 걸로 개라고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원래 개를 저렇게 키우나 봐요. 미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런 개로는 농장 일도 못하고 경비도 못하고 그냥 돈만 드는 애완동물이죠. 박성호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브래드가 맥스를 데리고 일부러 박신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 작은 걸 보니까 정말 불쌍하네. 제대로 된 개는 우리 맥스 같은 거지. 맥스는 백호를 보고 으르렁거렸지만 백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맞섰습니다.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배짱은 있네.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용기보다 실력이 중요하지. 크기와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집안에 있는 박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이 백호를 싫어해요? 백호는 착한 개인데. 박성호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백호의 좋은 점을 모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야. 하지만 이미영 씨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날 밤, 백호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집 주변을 여러 번 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백호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마을 전체에 확산되었고 박씨 가족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박성호 씨는 직접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가족들, 특히 어린 하늘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박성호 씨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로버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로버트 목사님은 이 마을에서 3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잠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 형제님. 무슨 일이신가요? 로버트 목사님은 따뜻하게 박성호 씨를 맞아주었어요. 박성호 씨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형제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아시아 견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큰 개들이 선호돼요. 농장 지역이니까 실용성을 중시하거든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목사님마저 이런 반응을 보이자 박성호 씨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 다음 날 박성호 씨는 마을 수의사인 스미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라면 진돗개의 가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님, 진돗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스미스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아시아 견종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 환경에는 큰 개들이 더 적합해요. 하지만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고 정말 영리한 견종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특히 농장 지역이에요. 체격이 작은 견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핏불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대형견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박사님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백호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예배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가족을 피하듯 했고 인사조차 건성으로 넘어갔어요. 농장 주인 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가족은 이 마을에 적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개 한 마리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방식에 맞춰야죠. 저런 이상한 외국계로는 안 되죠. 박성호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하늘이가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벌써 몇 명의 아이들이 백호를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박성호 씨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게 가장 걱정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백호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해요? 박성호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하늘아. 백호는 우리 가족이야. 절대 보낼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박씨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순찰했어요. 박성호 씨는 창문 너머로 그런 백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과연 언제쯤 사람들이 백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고 미풍이 옥수수밭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박씨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는 뒷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이미영 씨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앞마당에서 혼자 공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백호는 평소처럼 하늘이 근처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이가 던진 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늘진 곳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기도 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브래드가 마을 상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맥스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에 걸쳐 놓기만 한 상태였죠. 맥스는 트럭 짐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 박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하늘이와 백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하늘이가 가지고 놀던 빨간 공이 맥스의 시선을 끌었어요. 핏불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강한 사냥 본능이 말이에요. 브래드는 집에 도착해서 트럭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맥스를 바로 목줄에 연결했는데 그날은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시 방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맥스가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목줄은 헐렁하게 목에만 걸려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맥스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서 놀고 있는 하늘이만 보였습니다. 아이가 던진 공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이 맥스의 사냥 본능을 완전히 자극했거든요. 거대한 몸집의 맥스가 박신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65kg의 근육 덩어리가 시속 40km의 속도로 돌진하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늘이는 공을 쫓아 달리느라 맥스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백호만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백호는 먼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맥스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백호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거대한 핏불이 맹렬한 속도로 자신의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백호는 즉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꼬리가 곧게 서면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낮은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때서야 하늘이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백호의 경고음을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거대한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엄마! 하늘이의 비명소리에 이미영 씨가 뒤뜰에서 급히 달려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맥스는 하늘이와 불과 10m 거리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도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왔지만 텃밭에서 앞마당까지는 거리가 있었어요. 도저히 제때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맥스는 이제 하늘이와 5m 거리까지 다가왔어요. 그 거대한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울음소리만 내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호가 움직였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맥스와 하늘이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보다 3배나 큰 상대였지만 백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백호의 눈빛에는 오직 한 가지 의지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어요. 맥스는 갑자기 나타난 백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냥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난 것에 대한 분노였죠. 두 개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거대한 핏불과 작은 진돗개. 체격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상대였어요. 주변 이웃들도 소동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미쳤나? 맥스한테 덤비다니. 끝났다. 저 한국 개는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백호의 죽음을 예상했어요. 누가 봐도 승부는 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며 맥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맥스가 백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맥스의 거대한 몸이 백호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65kg의 근육 덩어리가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려드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는 맥스의 정면 공격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낮췄습니다. 맥스가 백호의 목을 물려고 달려드는 순간 백호는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몸을 틀었어요. 맥스의 거대한 몸이 백호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균형을 잃은 맥스가 앞으로 넘어질 뻔한 그 순간 백호는 재빠르게 맥스의 오른쪽 뒷다리를 물었어요. 으악! 맥스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저 작은 개가 맥스를 물었어. 백호는 맥스를 물고 있던 것을 곧 놓았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맥스는 뒷다리의 고통 때문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더욱 격분하여 백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침착했어요. 맥스가 달려오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마지막 순간에 왼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맥스의 거대한 머리가 허공을 가르는 동안 백호는 맥스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날카롭게 물어뜯었어요. 이번에도 깊게 물지는 않았습니다. 짧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이게 뭐야? 저 개가 맥스를 가지고 노는 건가?
농장 주인 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백호의 전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와 지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맥스가 세 번째로 공격해올 때 백호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스의 공격을 피한 후 그의 거대한 등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목덜미 근처를 살짝 물었다가 재빠르게 뛰어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맥스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상대를 제압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백호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맥스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건 전략이야. 저 진돗개가 전략을 쓰고 있어. 마을에서 유일하게 군대 경험이 있는 빌 아저씨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저 개가 맥스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 계속 움직이게 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백호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산악지대에서 멧돼지와 곰을 사냥해온 진돗개의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격에서 백호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어요. 맥스가 달려오자 백호는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듯이요. 맥스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정면 승부를 걸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 백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백호는 땅에 몸을 깔고 미끄러지듯 맥스의 다리 사이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맥스의 배 부분을 위로 향해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맥스가 더욱 큰 비명을 질렀어요.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당한 거였거든요. 이제 관중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 저 작은 개가 맥스를 압도하고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백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맥스가 지치고 흥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맥스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고 분노로 인해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맥스가 무작정 백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전혀 전략이 없는 맹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백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맥스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순간을 말이에요. 맥스의 거대한 몸이 백호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백호는 옆으로 몸을 틀면서 동시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맥스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백호를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쳤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목덜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나자 맥스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더니 땅에 배를 대고 누웠습니다. 완전한 항복의 신호였어요. 그 순간 백호는 즉시 맥스를 놓아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작고 다부진 진돗개가 거대한 핏불을 완전히 제압한 것이었어요. 백호가 맥스를 완전히 제압하고 조용히 물러선 후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어 했거든요. 하늘이는 아직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백호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백호야, 고마워. 하늘이가 백호에게 달려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호는 하늘이의 얼굴을 살살 핥아주며 안심시켰어요. 박성호 씨와 이미영 씨도 급히 달려와서 딸과 백호를 확인했습니다. 백호야, 정말 고생했다. 우리 하늘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박성호 씨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호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맥스는 아직도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신체적인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경험이었거든요. 브래드가 뒤늦게 달려왔어요. 전화를 받느라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맥스가 왜 저렇게 누워있어? 주변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설명해주자 브래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맥스가 저 작은 개한테 졌다고. 농장 주인 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톰도 거들었습니다. 그 진돗개가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전략을 써서 맥스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브래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맥스가 그토록 무시하던 작은 개에게 완패한 것이었거든요. 박성호 씨에게 다가간 브래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맥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박성호 씨는 브래드의 사과를 받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맥스를 전문 훈련소에 보내서 교육을 다시 받게 하겠어요. 브래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백호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 할아버지가 박성호 씨에게 다가왔어요. 박 씨, 제가 그동안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농장 주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네요. 체격은 작지만 정말 용감하고 영리해요.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마을 수의사 스미스 박사도 달려와서 백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정말 놀라운 견종이네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능과 전략을 사용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공부해봐야겠네요. 로버트 목사님도 나타났습니다. 박 형제님, 정말 훌륭한 개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우리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네요. 사람들은 백호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승리 후 보여준 품격에도 감탄했어요. 맥스가 항복하자마자 공격을 멈췄어요. 정말 고결한 품성을 가진 개네요. 이런 개라면 우리 마을이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박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이제는 무시나 조롱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주민 모임에서 특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짐 할아버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공식 명예 수호견으로 진돗개 백호를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씨 가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후로 백호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백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백호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웅으로 여기며 함께 놀고 싶어 했습니다. 백호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 우와, 정말 멋져. 마을 상점 주인 아저씨는 백호 전용 간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백호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하늘이와 함께 놀거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맥스는 약속대로 전문 훈련소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어요. 돌아왔을 때는 훨씬 온순해져 있었습니다. 백호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존중의 표시를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예배 후 로버트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장 작아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박성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백호 덕분에 이 마을에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백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 농장 주변을 순찰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수호견이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 작은 영웅, 진돗개 백호의 이야기는 선셋팜스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